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불이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일찍 이른 시간부터 제 발표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주지에 발표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휴먼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인간의 줄기세포,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원셀로부터 이제 전체 바디가 만들어지는 이 발달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처음에 수정이 되고 나면 원셀이 되었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투셀, 포셀, A셀 이렇게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한 8개의 세포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시메트릭한 아주 호모지너스한 셀 상태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16개 정도 셀이 되면 그때 처음으로 페이트 디시전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몰려 들어오는 세포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나중에 우리 몸의 전체의 바디를 이루게 되고요.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탯줄이나 뭐 양막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바깥에 있는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서 이렇게 오리지네이트 돼서 만들어지고 이제 구조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몸을 만드는 전체 요 바디를 만드는 부분은 요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전부터 요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분리해서 배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트라이얼이 있었지만 휴먼에서는 잘 안 됐었고, 마우스에서 먼저 이너셀 매스를 인비트로에서 컬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이언스에 휴먼 엠브리오에서도 이너셀 매스를 이렇게 기저세포라고 하는 피더셀 위에서 배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얘네들이 우리가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3배엽으로 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각각의 장기로 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3배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너셀메스 있는 줄기세포가 엑토덤, 메조덤, 엔도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이제 분화가 가능한데, 엑토덤이라고 하는 외배엽은 피부라든지 뉴런 같은 셀들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엔도덤이라고 하는 내벽 부분은 우리 몸에 이제 장기, 주로 이제 이 식도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이 내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장기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배엽과 내배엽의 중간에 있는 중배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넥티브 티슈라든지 아니면 심장, 혈액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배엽으로 분화시키는 연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발전이 되었고, 저희도 줄기세포를 기본적으로 배양을 하되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3배엽에 있는 각각의 분화된 세포를 정교하게 분화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 랩에서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을 다 맞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외배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뉴럴 크레스트 라이크 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보고된 모양과 저희 그룹에서 만든 모양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기술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팅하고 있는 심근세포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근세포도 만들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내배엽 중에 저희는 이제 장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장의 모양과 기능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모사할 수 있는 요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고, 오늘은 요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조금 더 변형된 플랫폼으로 일반 유저분들이 더 사용하시기 쉽게 그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배엽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벽 이제 장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제가 이너셀 매스에서 엔도덤이 만들어지고 엔도덤에서 이렇게 식도로부터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내강의 구조를 가진 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의 부분을 포어것, 뒤쪽을 힌드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힌드것 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추후 발달하면서 힌드것 부분이 스몰 인테스티나 라지 인테스티 됩니다. 반면 포어것 부분은 이렇게 스토먹이나 렁이는 이쪽이 되고 에소파거스 이쪽이 되고 네, 이렇게 분할돼서 나뉘어지게 되고 저희 팀의 이쪽에 스토먹을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힌드것의 스몰 인테스티나 라지 인테스티에 관심이 있고요. 요 부분을 이제 힌드것 쪽으로 발달 단계를 어떻게 모사해서 만들 거냐라고 이제 문자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라면 저희가 처음에 플루리포턴트 스템셀로부터 데피너티브 엔도돔이라고 하는 네 배열을 만들 때 노달 시그널링의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노달 시그널링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액티빈 A를 주게 되면 세포들이 데피너티브 엔도돔이라고 하는 네 배엽 세포로 가게 되고 그때 윈트3A나 FGF 같은 시그널링이 코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앞쪽의 세포가 아닌 뒤쪽의 세포로 분할할 수 있게 신호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를 이제 발달 단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트3나 FGF4 같은 시그널들을 이제 고농도로 이제 DC상에서 액티베이션 시켜주면 세포들이 힌드것 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힌드것 세포 중에서 저희가 EGF, BMP 시그널링의 이니비터인 노긴, 그 다음에 윈트 시그널링의 이제 아고니스트 중에 하나인 알스폰딘 같은 것들을 컨비네이션하게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세포들이 인테스틴으로 이제 페이트 디터미네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시면 블라스토시스트에서 이 게스트룰라 만들어진 이게 이제 낭배 형성기가 되면 이제 내배엽이 만들어지고 내배엽에서 힌드것과 이렇게 스몰 인테스틴 모양을 같이 가지는 모양을 갖춰가는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줄기세포를 써서도 똑같은 시그널링 분자 기전을 액티베이션을 순차적으로 시켜주면 데피너티브 엔도돔으로 갔다가 힌드것으로 갔다가 이렇게 장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첫 발견이 제임스 웰스 그룹에서 이제 2011년도 네이처에 보고를 하였고 제가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처음으로 조인을 했을 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었던 손미영 박사님 팀에서 요 기술을 가지고 체외에서 조금 더 성숙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오가노이드를 개발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고 이 오가노이드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플랫폼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을 제가 와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이제 박사 학위 과정 때 하고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이모탈라이즈드 셀을 썼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이모탈라이즈드 셀을 쓰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쓰고 있는 이모탈라이즈드 셀 라인들이 실제로 피지올로지를 반영하는 셀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이런 아규먼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라이즈드 셀 같은 경우는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는 능력을 굉장히 과하게 높여놓은 셀들이라 분화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생리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연구자들이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는 1차 세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솔레이션 하는데도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쥐나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바이옵시를 하거나 하는 좀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금방 시네신스가 되기 때문에 라이프 스팬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지 스케일로 키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매번 프랩을 해야 되는 단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줄기세포를 잘 컬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특성상 theoretically 얘네들 라이프 스팬이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대 배양을 하면서 잘만 유지해주면 이제 계속 소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이모탈라이제이션 되지 않은 정상세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분화가 될 수 있는 시그널을 적당하게 주면 실제로 이제 생리 현상을 나타내는 기능성을 가진 세포들로 자연 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를 이용하면 기능을 가진 세포를 통해서 생리 현상도 잘 모사할 수 있는데 라이프 스팬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소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 보니 향후 이제 라지 스케일 스크리닝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가노이드를 보시면 이제 장의 이제 모양과 기능을 굉장히 높은 상태로 모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몰폴로지컬리 장은 크립트 빌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쪽 루멘 사이드가 빌러스가 되고 크립트가 이제 바깥쪽으로 삐어져 나오는 부분이 되는데 이 크립트가 굉장히 빠르게 생장하면서 그 모양을 갖춰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한스 클레버스 랩에서 토시로 사토가 했던 논문인데 크립티에서 발현하고 있는 마커들의 발현을 추적할 수 있는 리포터를 넣어서 오가노이드를 기르게 되면 이렇게 크립트 부분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마커가 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강에 있는 빌러스의 셀을 보면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했던 결과에서 EM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보면 마이크로빌라이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실제로 장의 미세 육모까지 이제 잘 모사하고 있고 이렇게 시크리토리 고블리 셀도 있고 파네스 셀도 있고 한 것들을 EM 사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기능성을 가진 세포들이 내강이 있고 크립트가 바깥에 있는 모양적인 형태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인터페론 감마를 주면 파네스 셀이 이 시크리토리 고블렛을 되게 빠르게 내광 쪽으로 분비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로우 도즈나 하이 도즈 인터페론을 주면 여기 보시면 요 파네스 셀의 시크리토리 그래놀을 스티닝한 건데 여기 내광 쪽으로 빠르게 분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모토리 시그널의 리스판스에서 안티박테리얼 이펙트를 보이기 위해서 시크리토리 그래놀을 시크리션하는 생리학적 현상이 오가노이드 수준에서도 굉장히 잘 일어난다, 모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좋은 인비트로 모델 시스템으로 생각이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가노이드 연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오가노이드가 아주 좋은 모델 시스템이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이제 몇 가지 한계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추리티가 좀 떨어져서 성숙도가 낮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미영 박사님 연구팀에서 IL-2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트리트먼트를 하면은 체외에서 인비트로 DC상에서 성숙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부분 극복되긴 했지만 아직 저희가 극복해야 될 성숙화 문제는 더 남아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이렇게 모양이 헤테로지너스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트리젤이라고 하는 성분이 불분명한 조성이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운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가노이드가 이렇게 이제 모양이 서로 다르고 셀의 조성이 서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호모지너스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닫힌 구조로 마트리젤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요 내강 부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의 내강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저의 관심사였고 내강에 접근하기 쉬워야지만 이 부분에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아니면 미생물을 주입한다거나 그런 연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응용 연구가 많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오가노이드가 마트리젤 상에서 아주 소량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대량 배양이 어렵고 요 전분하는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프리징 앤 소잉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프리징 앤 소잉이 되고 대량 배양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연구의 이니셜 단계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연구를 수행했고, 저희가 이제 현재는 다양한 모양의 플랫폼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분하는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중간에 힌드것 리전에서, 중간의 단계에서 세포들을 뺀 다음에 2D상에서 바로 디렉트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장 상피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이 저희가 프리징 앤 소잉도 되고 열린 구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쉽고 그리고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서 기능성도 높은 세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똑같이 3년 전에 브릭에서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가노이드와 또 2D 세포를 만들 때 이미 힌드가 상태에서 운명을 갈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컨버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가진 장점을 모두 살리고 싶은데 저희가 분리해서 길러야 되다 보니까 3D 오가노이드를 기르다가 2D로 가고 싶거나 2D로 기르거나 3D로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체인저블한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이렇게 3D 오가노이드에서 바로 2D로 갈 수 있고 또 2D 세포를 기다렸다가 3D 세포로 돌아올 수 있는 인터체인저블한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만든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만든 기술은 이렇게 3D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필요시 이 오가노이드가 더 활용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2D를 쉽게 컨버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한데 저 3D 오가노이드를 트립신으로 모두 깹니다. 그래서 싱글셀이나 아니면 아주 스몰 클럼프 상태로 깨트린 다음에 줄기세포는 일반적으로 기저세포라고 하는 피더셀을 위해서 콜로니로 자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기르는 요 기저세포 위에도 뿌려주고 또는 기저세포 기르는 게 이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마트리젤이라고 하는 ECM을 코팅한 DC 위에 뿌려줘서 기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기저세포 위에서도 그렇고 마트리젤 코팅된 DC 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콜로니의 형태로 세포가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콜로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주일이면 얘네들이 이제 DC를 거의 꽉 채울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자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전분하는 줄기세포 중에서 배아줄기세포, 저희가 휴먼의 엠브리오에서 분리한 이너셀 매스 유래된 세포,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역분화 기술을 통해서 역분화 세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역분화 세포 iPSC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서 저희 기술이 전분하는 줄기세포에 모두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트리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ECM이 다 호환이 가능하냐 또는 ECM이 없이도 가능하냐 뭐 어떤 ECM이 최선의 머티리얼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팅 머티리얼을 쓰고 조사를 해봤는데 음, 저희의 예상도 그렇지만 마트리젤이 아주 좋은 효율로 저희가 컬치하고자 하는 장줄기세포의 성장을 잘 서포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콜라겐 타입1이 비슷한 정도로 이 장줄기세포의 성장을 서포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젤라틴이나 TCP에서 기를 때는 보시다시피 성장이 아주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로는 마트리젤이 저희가 발견한 ECM 중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았고 그리고 콜라겐 타입 1 정도가 대체할 수 있는 ECM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리젤이나 콜라겐 위에 세포를 붙이고 붙어 있는 세포들을 보면 죽어 있는 세포는 거의 없고 서바이벌은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죽어 있는 세포들은 위로 다 떠올라서 이제 부유 세포로 변신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워시아웃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태치먼트 시켰을 때 분화세포들이 붙을 수도 있는데 분화세포들이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헬프 라이프가 길지 못하다 보니까 부유세포가 되어서 다 제거가 되는 것 같고요. 줄기세포만 기질에 붙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트리젤 위에 붙였을 때 이 스템리스 마커들이 이제 어, 작은 차이긴 하지만 콜라겐 타입 1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높은 발현량을 보였고 TCPS 같은 경우는 분화세포의 발현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긴 하지만 얘네들이 서서히 분화세포로 변해가면서 아마 이 성장하는 분열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리질이나 콜라겐 타입 1에서 스템리스를 잘 유지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희가 기른 세포들은 모두 상피세포이기 때문에 상피세포들은 DCU에 붙이게 되면 아주 빠른 상태로 서로 어태치먼트가 되어서 콜로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싱글셀로 뿌리게 되면 세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중간중간 보시면 퓨전하는 셀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들이 서로 이제 붙어 지내려고 서로를 찾아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건 퓨전되는 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세포들이 이제 서로 퓨전이 되어서 이렇게 큰 콜로니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콜로니들이 일정 사이즈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콜로니 상태에서 점점 크기를 늘려가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이제 세포들이 저희가 관측을 하면 일반적으로 상피세포, 에피세리얼 셀이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 세포가 이제 에피세리얼이라는 사실을 이런 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세포를 잘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로스 팩터, 그로스 미디엄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헌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그로스 팩터들을 일단 모두 넣고 풀 미디어에서 시작하는 걸 스타팅 포인트로 했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조성들을 하나씩 빼가면서 어떤 것이 이센셜하고 어떤 것은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거하기도 하고 얘네들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반드시 추구하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로스 팩터가 크리티컬한 이센셜 몰리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윈트를 조절하는 알스폰딘, 그다음에 맵카이니즈 시그널링을 조절하는 EGF 그리고 PGE2라고 프로스탄글란딘 E2 세 개가 아주 이센셜해서 얘네들이 빠졌을 경우는 계대 자체가 안 되는 그리고 빠르게 셀이 죽어나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각각의 시그널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그로스펙터를 빼거나 또는 이니비터를 처리하여서 세포들이 반응을 하는 패턴을 분석을 했고요. 윈트 아고니스트인 알스폰딘 같은 경우는 윈트 시그널링이 스템니스에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거했을 시 스템니스에 관련된 마커진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템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 되게 빠르게 감소해서 셀의 분열이 줄어들어서 그로스 자체가 리타데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EGF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시간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만 소거해 주어도 여기 ETHD1이라고 하는 셀 데스 마커가 이렇게 스테닝이 되어서 죽은 셀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고 죽은 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콜로니 모양도 깨지고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콜로니가 슈링크 되어서 다 떠서 죽어버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카이니즈 이니비터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 48시간 안에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걸 봄으로써 EGF 시그널링은 셀 서바이벌에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G2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기능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PG2가 아주 희한한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데 PG2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아주 작은 콜로니일 때는 얘네들이 이센셜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이니셜 콜로니 포메이션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콜로니가 일정 사이즈 이상 크고 나면은 조금 이런 현상에서 리지스턴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니셜 단계에서 콜로니 포메이션 할 때 PG2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PG2에는 네 가지 리셉터가 있고 합성할 수 있는 엔자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로어레이나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그중에 2번 타입, 4번 타입의 리셉터만 높은 수준으로 발현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가 1, 2, 3, 4 스페시픽한 이니비터들이 모두 있어서 얘네들을 모두 써보면 2번과 4번 이니비터에서만 이렇게 그로스가 리타데이션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4번이 액티비티가 더 센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를 해줘도 콜로니가 조금 슈링크되고 좀 덜 자라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PG를 뺀 것과는 모두 뺀 것과는 이제 다른 조금 마지널한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4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4번을 뺐을 때는 2번보다 훨씬 더 센서티브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4번과 2번 순서대로 이제 PG2에 대한 액티비티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센셜 팩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서플리먼트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모두 이제 스크리닝을 했고 계대 배양을 하면서 바이올로지컬 트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실험을 모두 했을 때 이센셜 팩터가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빼주었을 때 초기 효과는 되게 약하지만
얘네들이 계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안정적으로 계대 배양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서플리먼트들도 장기 배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적의 미디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미디어 상에서 저희 세포를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장기간 기다릴 수 있는지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징 앤 소잉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장기 계대 배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패세지까지는 세포들이 별 모포로지컬 디퍼런스가 없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랩에서는 저희가 50패세지, 60패세지 이상까지도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든 세포들을 프리징한 다음에 소잉을 하게 되면 초기 단계와 똑같은 모양으로 콜로니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장기적인 계대 배양이 가능하고 요런 장기 배양이 가능함에 따라 대량 배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프리징 앤 소잉이 돼서 공급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배양했을 때 세포들이 지놈이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DNA 시퀀싱을 모두해서 풀 지놈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했고요. 27번에는 8번 패시지와 거의 지놈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54번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는 15번에서 조금 이렇게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진원 스테빌리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50 이상까지가 되면 이러한 위험성이 조금 생길 수가 있지만 적어도 30 패시지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포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세팅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싱글셀 시퀀싱을 통해서 각 세포별로 마커진의 익스프레션을 분석해서 세포의 이 콜로니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수행했는데 저희 시퀀싱 수행 결과를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배아의 발달 단계별 싱글셀 RNA 시퀀싱 결과, 조직의 시퀀싱 결과를 오버래핑해서 레퍼런스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오버래핑해서 우리 세포의 특징이 어떠한 세포, 어떤 발달 단계 세포의 특징과 유사한지 그리고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컴바인해서 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였고요. 요거는 저희 연구원의 코빅에 있는 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제가 싱글셀 RNA 시퀀싱을 수행했을 때 메센키말 셀은 거의 없습니다. 마커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디텍션 되지 않고 에피세리얼 세포가 전체 콜로니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상피세포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발달 단계 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엠브리오닉 스테이지에 한 6주에서 8주 그리고 한 9주 건너가기 전 거기에 있는 세포들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 세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포들 중에 제가 사실 앞에서 맵을 만들면 여기 보면 엔테로사이트, 고블릿, 엔테로엔도크라인, 배아에 있는 유니폼 프로제니터,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로 이렇게 전체 맵을 그릴 수 있고 저희 세포를 여기 위에 이제 오버래핑 시켜서 매핑을 할 수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렇게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띠가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S페이지 또는 LGR5 스템셀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얼리 엔테로사이트, 트랜짓 앰플링 파인 셀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얼리 엔테로사이트 있는 이쪽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스캐터 되어서 멀리 퍼져 있는 부분은 G2M 페이지 역시 셀 사이클을 도는 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90% 이상의 셀은 줄기세포나 또는 전구체 세포고 10% 미만의 세포가 엔테로사이트나 이제 고블릿셀 또는 엔테로사이트로 가기 전에 이제 얼리 스테이지 엔테로사이트에 있는 세포들이 한 10% 미만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에서 높게 발현한다라고 알려진 마커진들을 플라팅을 해보면 이렇게 셀 전체 콜로니에서 스템니스 마커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거의 대부분 스템니스 마커를 발현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ICC를 통해서도 밸리데이션 해보았을 때도 콜로니 전체에서 스템니스 마커진이 스탠이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엔테로사이트라고 하는 흡수세포의 마커인 요 페렉시드 바이는 프로틴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져서 소수의 셀에만 이렇게 스태닝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고블릿 셀이나 엔테로크라인 셀의 마커는 하나도 스탠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콜로니 전체가 스템셀이나 전구체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니 특성을 알고 줄기세포나 전구체 세포를 이제 농축해서 기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걸 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농축해서 줄기세포를 기를 수 있는데 저희가 어세이를 할 때는 이제 분화된 세포가 필요하니까 얘네들을 필요시에 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2D상에서 줄기세포를 농축해서 기르다가 어세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트랜스웰에 올린 다음 트랜스웰에서 얘네들이 다 자랄 수 있게 한 4일 정도 길러주고 4일 후에 위에 어퍼 챔버에서만 미디어를 다 제거해주면 에어 리퀴드, 이게 에어에 노출돼서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 컬처가 되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기르게 되면 이렇게 빌러스 형태가 자라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제 구조가 이제 도드라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빌러스 구조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굴곡진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요. 실제로 단면을 쳐서 얘네들의 높이를 분석하게 되면 2일차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8일차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화법을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고 분화 시 앞에서 있는 그로스 팩터에 스텝니스를 강하게 하는 그로스 팩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니멀 배지를 만들어 보자. 미니멀 배지를 만들면 분화 세포의 분화능이 더 좋아질 거다 해서 최소의 컴포넌트를 찾기 위한 이제 이 그로스 팩터 스크리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5개의 팩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조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요 5가지 그로스 팩터를 조합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미니멀 미디어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미디어를 놓고 기르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조금 느리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요게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가 않고요. 보면 이제 비슷한 형태로 자라오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길게 자라게 되면 이런 것들 다 따라잡아서 비슷한 형태 분화 세포와 모양과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미니멀 미디어 상태에서 저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요 엠브리오 배아에서 온 세포를 이용한 장줄기 세포, iPSC 두 종해 가지고 두 종에서 만들어낸 장줄기 세포 그리고 저희가 지놈 에디팅을 통해서 리포터 셀을 만든 게 있는데 그 리포터 셀에서 만든 장줄기 세포 모두에서 저희가 만든 분화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상적으로 분할을 시키면 스템리스 마커나 프롤리퍼레이션 마커는 좀 줄어들고 분화세포의 마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능은 줄어들지만 분화능은 높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형태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요 트랜스웰에 있는 세포들을 이 단면을 쳐가지고 H&E 스테이닝을 하거나 ICC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빌러스 같은 구조가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를 유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위로 올라와 있는 세포들은 이렇게 컬럼너 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화된 세포들의 특징입니다. 사이토졸이 커져 있고 이렇게 길쭉해져 있는 컬럼너 셀로 분화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분화에 따라 줄기세포의 마커들은 줄어들게 되고 분화세포의 마커들은 높아지고 빌린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이제 분화가 되면 이렇게 에피컬 사이드에 이렇게 폴라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폴라라이제이션이 되어서 위쪽에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장벽의 기능을 나타내 준다라고 알려진 티어 값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포들이 형태학적으로나 저희가 이제 티어 값을 메저먼트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마커진 수준에서 분자 수준에서 얼마나 성숙화가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링을 한 다음에 벌크 RNA-식을 했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세포들과 함께 같이 PCA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오가노이드 상태가 이제 가장 아직까지는 분화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실제 조직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저희가 요 줄기세포만 이니시먼트 되어 있을 때는 분화세포보다는 줄기세포 쪽에 가까이 있는데 에어리퀴드 인터페이스라면 이렇게 분화되는 쪽으로 시프팅이 되어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여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기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분화가 된다라는 모습은 보였고 분화가 되었을 때 어떤 진들이 크게 움직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진셋 리니치먼트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롤리폴레이션을 하거나 DNA 바이오신세시스 그다음에 G1S 페이지 셀 사이클 트랜지션 중요한 진들은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장은 이제 외부로 들어오는 영양소나 또는 어떤
박테리얼 컴포넌트들 또는 제노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대사에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대사에 관련된 장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다 많이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뭐 아미노산이나 그다음에 오글라이칸, 스테로이드 같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대사하는 기능도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져 있는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저희가 실제로 qPCR 통해서 모두 밸리데이션 해봤을 때 다 정상적으로 에어리퀴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컬처했을 때 분화시켰을 때 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퀴드 인터페이스 통해서 분화를 시키면 줄기세포들이 빠른 속도로 분화가 되어서 장상피세포로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거는 이제 오가노이드를 깨트려서 빨리 장상피세포를 만들고 요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2.5D 에어리퀴드 인터페이스를 컬처를 통해서 장상피세포로도 분화시키고 원할 시에는 이렇게 거꾸로 백을 시킬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활용도가 높은 오가노이드인 어덜트 스템셀 드라이브드 오가노이드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긴 하지만 저희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어덜트 스템셀 드라이브드 콜로노이드를 이제 세 라인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트리젤 위에서 피더의 도움 없이 이렇게 2D 상태로 장줄기세포만 이니치먼트해서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랜스웰에 올려서 에어리퀴드 인터페이스 컬처라면은 저희가 앞서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상피의 모양을 가지는 형태의 모양으로 분화세포로 분화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한 상태고 현재는 이러한 기술들을 더 이용해서 더 많은 응용 연구나 더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지금 랩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3D 이 오가노이드를 2D로 만들 수 있는 기술 2D로 만든 다음에 다시 3D로 만들 수 있고 원할 시에는 에어리퀴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2.5D 열린 상태의 구조의 장상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걸 소개시켜 드렸고 앞으로 이제 몇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자체를 이용하는 건데 줄기세포를 저희가 인리치먼트에서 기를 수 있으니까 요 세포들을 머더셀로 씨앗으로 해서 리포터 셀이나 아니면 지놈 에디팅이 된 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네틱 엔지니어링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리포터를 만들었는데요. 렌티바이를 통해서 GFP를 넣게 되면 이렇게 GFP에 발현되는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싱글 콜로니로 아이솔레이션도 할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 싱글 콜로니에서 2D 셀을 마트리셀에 다시 심으면 이렇게 3D 셀로 다시 만들어져서 3D 오가노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2.5D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 컬처를 됐을 때도 이렇게 구조를 가진 세포도 만들어지고 얘네들 모두 GFP를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디지즈 모델링인데 저희가 이렇게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라면 열린 구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열린 구조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것을 넣어서 디지즈 인펙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상피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이렇게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분화된 세포에 정상적으로 인펙션을 시킬 수 있고 인펙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바이러스진들이 모두 이 장상피 내에서 디텍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손명 박사님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추후하게 더 성숙화된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성숙하지 않은 세포들에 비해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훨씬 더 인펙션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인펙션이 잘 되는 이유는 에이스2라고 하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리셉터 발현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요 에이스2와 코비드 바이러스의 인터랙션을 저해한다라고 알려진 약물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셀리넥스하고 수라민이라고 하는 약물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쪽에서 보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인펙션 되는 양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디지즈 모델링이나 또는 약물을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줄기세포를 농축해서 기를 수 있으니까 재생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DTA를 통해서 장상피를 물리적으로 상처를 내준 다음에 저희가 요 엔도스코피라고 하는 내시경을 통해서 요 상처도 추적하고 요걸 통해서 셀도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TA로 상처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장상피가 다 벗겨지는 어, 상처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피브린 글루하고 이렇게 세포를 넣어서 세포를 흡착시켜 주게 되면 여기 줄기세포가 붙어서 체중도 되게 빠르게 리커버리가 되고 이렇게 장상피가 되게 빨리 아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탈리티 레이스를 봤을 때도 그냥 마트리즈를 만나서 컨트롤했을 때는 50%는 죽어나가지만 저희가 줄기세포를 어, 넣어 주었을 때는 모탈리티 레이시 20%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얘네들에게 재생 기능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럼 저희가 넣어준 트랜스플란테이션한 세포가 붙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세포의 DIR 다위를 해서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준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을 디텍션 해보면 여기 이제 어, 세포가 붙어서 다이에 이제 요 플로로센스 루미노센스를 발현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GFP를 발현하는 세포들을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주면 이렇게 형광이 발현되는 걸 볼 수 있고 단면을 쳐서 보면 이렇게 세포에 이렇게 이 크립트빌러스 구조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GFP를 발현하는 세포들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H&E 스테인 했을 때도 이렇게 장 상피가 훨씬 빨리 재생이 되고 마우스의 휴먼 상피를 넣게 되면 이 크립트의 높이, 뎁스가 더 길어지는데 실제로 뎁스가 더 긴 리전들이 발견이 되는 걸로 봐서 저희가 넣어준 휴먼 세포들이 상처 부위에 붙어서 얘네들을 상처를 아물게 도와주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마트리젤 위에서 길러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트리젤은 여러 연구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성이 불안정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우스율의 물질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제노제닉 컨타미네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세릭 스캐폴드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합성하는 고분자 물질 같은 걸로 합성하는 물질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마트리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 계시는 임성갑 교수님 연구팀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임성갑 교수님 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렇게 진공 챔버 안에서 고분자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 게시제라고 하는 촉매들과 함께 바닥에 아주 얇은 방막을 코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공 상태에 날려주면 여기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아주 얇고 균질한 방막을 만들게 되고 여기 액티베이션 된 게시제가 이렇게 방막을 만들게 되는 요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컬처웨어나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진공 상태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코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하이드로포비시티나 하이드로필리시티도 자유롭게 고분자 종류나 저희가 이런 어떤 컨비네이션을 썼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요게 이제 생체 적합성 물질을 썼을 경우 세포 배양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임성 교수팀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생체 적합성 세포를 기는데 유용한 고분자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DC에 모두 이제 코팅을 한 다음에 코팅했을 때는 육안으로는 전혀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터를 떨어뜨려서 워터 컨택 앵글을 보면 컨택 앵글이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방막이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하이드로필리서티, 포비서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워터 컨택 앵글의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막이 코팅된 표면을 이렇게 AFM으로 분석을 해보면 되게 균질하고 오차 없이 아주 균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세 개의 DC에 트리플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세포를 깔아보면 거의 동일한 일드와 이피션시로 세포가 깔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방막을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분자들을 많이 스크리닝했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DC가 저희가 XF 디스크라고 해서 제노 프리 DC4 인테스티널 스템셀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명령을 해서 XF 디스크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XF 디스크를 쓰게 되면 마트리젤에서 기른 것과 동일한 일도로 세포들을 안정적으로 장기 배양할 수 있고 프리징 앤 소잉 가능하고 DC는 진공 포장했을 때 3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RNA 시퀀싱과 프로티오믹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마트리젤에서 기른 것과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원RC 트랜스웨어를 코팅해가지고 에어링키드 인터페이스라면 똑같이 마트리젤에서 보이던 것까지 똑같이 분화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티어 값이라든지 이 몰포로지컬 디퍼런스가 전혀 두 가지 물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XF 디스크에서 기른 세포들을 재생치료제에 활용했을 때 마찬가지 마트리즈에서 긴 세포와 동일하게 이렇게 세포에 부착이 되어서 재생을 시키고 생존율을 높이고 체중을 빨리 리커버리 시키고 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었고 요 세포들을 이식해 주었을 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현상까지 이제 모두 확인을 하여서 저희가 요 세포를 유용하게 그리고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구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기술은 현재 산업부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실제 기술로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긴 발표였지만 네, 오늘 이러한 발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분들의 도움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짧고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이시고 제가 여기 처음 포다고 왔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손미영 박사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손미영 박사님 팀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와서 저희 팀에 조인한 여러 명의 학생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관에 너무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시는 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이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계신 임성학 교수님 연구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계신 유종만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경진 이사님, 그리고 아산병원의 오수진 박사님, 그리고 SPL에서 저희 이제 DC도 제공해 주시고 과제도 같이 해주는 김동훈 소장님, 그리고 저희 표준화 연구하는 이은지 박사님 같은 모든 박사님들이 제가 이러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다 서포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이제 주요 사업이나 제가 국가에서 수탁 사업을 여러 가지 산업부나 뭐 과기부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능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미약하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